가격과 스펙을 읊어주는 것만 해도 거절할 수 없는 박앤세일처럼 느껴지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포이보스의 리프마스터도 그런 시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프마스터에는 세라믹 베젤, 반사방지 처리가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300m 방수 기능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샌드위치 다이얼에 15겹으로 바른 BGW9 야광,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229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채널에 배정된 10% 할인 쿠폰을 적용해보면은 나중에 한국 세관에서 부과될 관부가세 18.8%를 포함해도 총 지불 비용이 20만원대입니다. 요약하자면은 30만원 이하의 예산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스펙을 갖춘 시계입니다. 리프마스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디자인입니다. 서브마리너의 유사 디자인이 판치는 중저가 시계 시장에서 포이보스는 좋은 스펙을 챙기면서 준수한 자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는 걸 꾸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시계의 자체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주 펑키하기만 한 건 아니고 단정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포이보스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사 초기에는 PY007 같은 서브마리너 오마주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은 리프마스터와 웨이브마스터처럼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디자인의 시계들이 주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브마리너 오마주 모델이 재입고가 될 때마다 얼마 안 되어서 품절이 될 만큼 인기가 여전은 하지만은 오마주 시계가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잡아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을 내놓으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PY007이 언제 재입고되는지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검은색이랑 파란색 모델이 얼마 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포이보스 시계 중에 고르라면은 이 서브마리너 오마주보다는 용감한 자체 디자인의 시계들을 물론 더 추천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서브마리너 디자인이라면 그걸 말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느 나라의 현행법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제품인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짝퉁 시장의 규모가 타의 수종을 불허할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 짝퉁 레플리카에 대한 수요를 합법적인 오마주 시계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건전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리프마스터로 돌아와서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포이보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 부여된 할인 코드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채널은 소정의 커미션을 지원받습니다. 리프마스터의 케이스 지름은 42mm에 러그투러그는 47.7mm입니다. 300m 방수 성능에 두께는 도명의 시계유리를 포함해서 14.7mm입니다. 무게는 107.2g이 나오네요. 단정한 디자인에 어울리는 적절한 중간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인데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물린 모습을 보시면은 러그가 별로 길지 않아서 손목에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께는 이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러그의 너비는 줄질에 친화적인 22mm입니다. 두툼한 가죽줄과 러버 스트랩을 주는데 가죽줄은 22mm에서 19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고 러버줄은 일자형입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케이스의 정면과 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밋밋하게 놔두지 않고 상당히 깊이 파놓은 것이 인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의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는 직선의 브러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깎인 모서리 부분에는 폴리시를 해둬서 케이스의 윤곽과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포이보스가 작년 중순에 저가 모델들의 생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케이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보다 폴리시나 브러쉬의 수준이 압도적으로 좋아진 거는 좋은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케이스의 모서리를 거칠지 않게 다듬는 작업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용했을 때 피부와 직접 닿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러그 모서리 부분이 만져보면은 좀 기분 나쁠 정도로 거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이보스의 마감이 같은 가격대 기성 브랜드들보다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할 때 좀 애매해지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케이스의 폴리시나 브러쉬의 수준은 같은 가격대의 세이코나 시티즌을 예로 들어보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세라믹이나 사파이어 크리스탈 같은 좋은 소재로 만들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아주 고급스러운데 구석구석의 디테일에서 다소 어처구니 없는 실수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착용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거친 모서리 같은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시라면 포이보스의 시계에 크게 만족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한 5.7mm 지름의 용두는 다소 작은 감이 있습니다만 잡기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주 올바르게도 베젤 엣지의 모양과 같은 모양의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고, 브러쉬된 정면에 음각으로 포이보스의 문어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베젤은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고, 눌러보면은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은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용서가 되는 정도입니다. 엣지도 상당히 선명하게 파여 있고 두께도 적당해서 좋은 그립감을 가진 베젤입니다. 돌려보면은 제 취향보다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은 너무 저렴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꽤 선명한 클릭을 갖고 있습니다. 백플레이라고 부르기는 힘든데 베젤이 약간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베젤 인서트는 유광의 세라믹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것도 그렇지만은 음각으로 들어간 눈금과 숫자에 모두 BGW9 야광을 두텁게 발라놓은 꽤 제작비를 들인 베젤입니다. 베젤의 눈금과 다이얼의 정렬 상태도 완벽합니다. 시계 유리는 호화스럽게 더블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고,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밑으로는 진짜 샌드위치 다이얼이 들어있습니다. 검은색의 메인 다이얼의 인덱스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밑으로 BGW9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는 흰색 다이얼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스텐실 할 때 쓸 것 같은 네모반 듯한 6, 9, 12 숫자의 폰트가 샌드위치 다이얼의 느낌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흰색과 하늘색으로 채색이 된 펜슬 모양 시분침과 하늘색 롤리팝 초칭이 이 다이얼과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포이보스의 시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원색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데 있는데요. 챕터링과 분침, 그리고 6시 방향의 프린트에 하늘색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다이얼이 심심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이얼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가죽줄의 바느질에도 하늘색을 넣은 게 재밌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타협 없는 커다란 문어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3시 방향에는 흑백 반전이 된 날짜창이 별다른 테두리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봐도 멋지지만은 뜯어볼수록 참신하고 재밌는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에는 역시 포이보스를 상징하는 커다란 문어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공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생긴 문제가 이 케이스백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문어 로고를 새겨놓은 건 좋은데 깔끔하게 비벼놓지를 않아서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처음에 시계가 도착했을 때 케이스백에 붙어있는 보호 필름을 떼지 않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호 필름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개 묶어서 보호 필름 파는 거를 예비로 집에 갖춰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토줄을 좋아하신다면 나토줄로 케이스백을 덮어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이코의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1시간에 21,600회, 분당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의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을 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뽑기운이 많이 작용하지만은 대체로는 손목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정도의 이로차를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불량을 받은 게 아니라면은 잔고장이 적고 튼튼한 무브먼트입니다. 용두가 다소 작은 거는 제 취향이 아니지만은 용두 액션은 용두 사이즈에 비해서 생각보다 준수합니다. 용두를 풀어서 용두가 처음 튀어나왔을 때 위로 돌리면 수동 감기가 되고, 반쯤 뽑아서 날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뽑았을 때 해킹이 되고 분침을 조정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맞췄을 때는 물론 용두를 집어넣어줘야 방수 성능이 보장이 되겠죠. 세이코의 NH35A랑 연결된 용두에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용두 액션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쓸만하고 신뢰할 만한 용두입니다. 베젤과 다이얼의 15겹으로 두텁게 바른 BGW9 야광은 다이버 시계다운 적절한 밝기와 지속력을 보장합니다. 어떻게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준수한 야광 성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말 외계 문어를 납치해서 시계를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 지경입니다. 아무튼 어지간한 일본 시계 뺨치는 괜찮은 밝기와 지속력을 가진 야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푸른색이잖아요.
가죽줄은 크레이지 홀스 레더라고 불리는 왁스를 엄청나게 칠해가지고 독특한 광택과 질감이 나게끔 만든 굉장히 두툼한 소가죽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크레이지 홀스 레더라고 하니까 이게 말가죽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안장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소재여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 어디까지나 소가죽입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냄새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엄청나게 고급스럽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할수록 더 멋지게 길들여지는 특징이 있는 가죽이니까 저도 한번 기대를 갖고 오래 사용하면서 길들여 볼 생각입니다. 다이얼의 액센트로 사용된 하늘색을 바느질로 이어받고 있는 게 인상적인 줄이고 가격대에 비해선 분명히 좋은 시계줄입니다. 트집을 잡자면은 시계줄의 퀄리티에 비해서 이 버클이 다소 초라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커다란 구멍들이 숭숭 뚫려있는 고무줄도 하나 주는데 가죽줄의 퀄리티에 비하면 그저 그런 고무줄입니다. 약간 바닐라 향도 나고요. 딱히 부드럽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역할은 충분히 할 걸로 보이고 시원한 착용감을 보장을 합니다.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고무줄로 갈아 끼우면 되게끔 잘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가 쓸 수 있는 시계줄을 2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총평입니다. 리프마스터는 이 가격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스펙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백의 일부 구간에 착용감을 해칠 만한 거친 부분이 있다는 아쉬운 점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보호 필름을 씌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스펙을 외면하게 만들 만한 제작상의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포이보스의 리프마스터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